안녕하세요. 기풍쌤입니다. 이 시간에는 2019년 8월 커말 2급 실기 신화공에서 배포된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본작업 1시트에 다음의 자료를 주어진 대로 입력하시오. 기본작업 1시트는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데이터를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거래처 코드 거래처 이렇게 해서 쭉 해서 그림과 같이 입력해 주세요. 자, 기본 작업 2 시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보겠습니다. A1 지원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꼴 도둠체, 글꼴 크기 18, 글꼴 스타일 굵게, 밑줄 실선으로 지정하시오. 자, A1과 지원 영역을 블록을 씌우시고 홈탭에 보시면 맞춤 그룹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있습니다. 선택해 주시고 글꼴 도둠체, 글꼴 그룹에서 글꼴을 도둠체로 써주세요. 자, 탭키 눌러서 글꼴 크기 18포인트 써주시고 엔터. 자, 글꼴 스타일 굵게. 자, 이게 굵게예요. 밑줄 실선, 밑줄 넣어주시면 됩니다. 2번 A3, G3 영역은 글꼴색 표준색 노랑, 채우기색 표준색 연황파랑으로 지정하시오. A3서부터 시작해서 G3 영역까지 블록을 씌워주시고 글꼴 그룹에서 글꼴색을 노랑으로 해주시고 채우기색을 연한 파랑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표준색 연한 파랑. 이건 연한 파랑이고 옆에 있는 건 파랑색입니다. 자, 연황파랑 클릭. 제목의 문자열 앞뒤에 특수 문자를 삽입하시오. 자, 제목행 A1 셀을 선택해 주시고 더블 클릭해서 사원별 맨 앞에 커서가 나오게 해주시고요. 자, 미음 누르고 한자 눌러서 특수 문자 만듭니다. 자, 다음 여기 보기 변경 클릭해 주시면 이 특수 문자가 다 보여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특수 문자 클릭해 주시고 자, 내역 뒤에도 클릭해 주시고 미음 누르고 한자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보기 변경해서 원하는 특수 문자를 찾아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4번 G2셀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YYMMDD로 지정하시오. 자, G2셀을 선택하시고 셀 서식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셀 서식 들어가도 되고 단축키 컨트롤 1 누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선택해 주시고 형식을 YYY/mm/dd. 자, 이렇게 YY 하면 연도가 두 글자로 나오고 MM 하면 1월이라도 01월, 2월이라도 02월로 나타나고 자, DD 하면 1일이라도 01, 2일이면 02, 3일이면 03 이렇게 나타납니다. 확인. 5번 A3G13 영역은 가로 가운데 맞춤을 지정하고 그럼 A3서부터 G13 영역을 블록을 씌우시고 자, 맞춤 그룹에 보시면 가로 가운데 맞춤이 이 부분입니다. 가로 가운데 맞춤 선택해 주시고 테두리 스타일을 모든 테두리. 자, 여러분 모든 테두리 하기 전에 여러분 먼저 선 스타일과 선색을 먼저 지정해 주셔야 돼요. 선 스타일은 실선, 테두리 색은 표준색 빨강. 자, 선 스타일은 실선, 여기 실선입니다. 이 밑에 건 뭐 점선입니다. 실선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 또 글꼴 그룹에서 여기 보시면 테두리에서 선색을 자, 빨강, 표준색 빨강을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 바로 모든 테두리를 해주시면 테두리에 빨간색 실선이 적용됩니다. 네, 여러분 먼저 이렇게 모든 테두리를 하고 선색과 선 스타일을 바꾸면 안 바뀌어요. 알겠죠? 미리 선 스타일과 선색을 설정한 다음에 테두리를 적용해 주셔야 됩니다. 네, 다 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기본 작업 3번 시트를 열어주세요. 자, 기본 작업
3번 시트는 조건부 서식에 관한 문제네요. 문제 보겠습니다. B3 I11 영역에서 성별이 남이면서 실수령액이 250만 이상인 행 전체에 대하여 글꼴색을 표준색 파랑, 글꼴 스타일을 굵게로 지정하여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시오. AND 함수 사용하래요. 단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사용하고 한 개의 규칙으로만 작성하시오. 자, AND 함수 아시죠? 여러분 AND 함수는 뭐예요? AND는 가로 안에 인수들이 들어가는데 그 인수들이 다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조건이 2개 이상 들어가야지만 AND 함수가 AND 함수 안에는 조건이 2개 이상 들어갑니다. 조건 1, 조건 2, 조건 3, 조건 4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문제 보니까 자, 성별이 남이면서 이건 뭐예요? 이건 조건 1이 되는 거예요. 그쵸? 실수령액이 250만 이상. 이거는 뭐예요? 조건 2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이라는 건 뭐예요? 조건에 만족하는 것에 서식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글꼴 색을 표준색 파랑, 글꼴 스타일을 굵게, 이거는 서식에 해당하겠죠. 서식. 자, 그러면 조건부 서식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3에서 I11까지 블록을 씌워주시면 됩니다. B3 셀을 선택하고 컨트롤 시프트 키를 함께 누른 상태에서 아래 방향키, 오른쪽 방향키 누르면 모든 데이터들이 선택이 됩니다. 자, 그 다음 홈 탭에 보시면 스타일 그룹의 조건부 서식이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에서 규칙 관리. 자, 규칙 관리 들어가신 다음에 새 규칙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왜요? 문제에 보니까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사용하랍니다. 자, 한 개의 규칙만으로 하래요. 성별이 남인 거 하나하고 실수령액이 250만 이상인 거 하나. 이렇게 하면 틀려요. 자, AND 조건을 이용해서 수식을 하나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는 AND 가로 열고 성별이 남이면서, 그러면 성별열에서 맨 첫 번째 있는 값, 맨 위에 있는 값을 선택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디 앞에 달러를 지워줘야 되죠? 숫자 앞에 달러를 지워줘야 돼요. 자, F4를 방향키로 지우시면 안 되고 반드시 F4를 2번 눌러서 지워주셔야 됩니다. 선생님, 왜 숫자 앞에 달러를 지워줘야 돼요? 네, 우리가 이 3셀만 남자인 거 찾는 게 아니라 23, 24, 25, 26, 27, 28 이렇게 내려가면서 남자인 거를 찾아줘야 돼요. 그러면 3 앞에 달러 표시가 있으면 맨 위에 있는 이 3셀만 성별이 남자인 걸 찾아주잖아요. 왜? 달러는 고정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숫자 앞에 달러를 지워주고 는 쌍따옴표하고 남 이렇게 2, 3셀에 있는 값이 남이면서 또 쉼표 실수령액이 250만 이상. 그럼 실수령액 맨 위에 있는 값 선택해 주시고 F4 2번 눌러서 숫자 앞에 달러 지워주시고. 왜 숫자 앞에 달러 지워준다고요? 예, I3행만 250만 이상인 걸 찾는 게 아니라 I3, I4, I5, I6 내려가면서 250만 이상인 걸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숫자 앞에 달러를 지워줘야지만 숫자가 자동으로 바뀌잖아요. 그쵸? 자,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250만 2, 5 쓰고 0 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AND 가로 닫아 주셔야 돼요. 자, 조건 1 쉼표 조건 2 AND 함수는 가로 안에 인수들이 다 조건이 들어가야 되고 그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지만 참이 나와요. 자, 서식 선택해 주시고 서식 단추 눌러 주시고 글꼴색 표준색 파랑. 그럼 글꼴색을 표준색 파랑 이거다. 그쵸? 표준색 파랑 선택해 주시고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확인. 자, AND 함수 한번 쓰라 그래서 AND 함수 어땠어요? 그쵸? 또 확인. 조건을 만족하는 게 2개밖에 없네요. 그쵸? 자, 성별이 남이면서 실수령액이 250만 이상인 것은 2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조건이 만족하지 않으면은 이 서식은 지정되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까요? 이걸
200만으로 해볼까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자, 만족하지 않으니까 서식이 없어져요. 그쵸? 네. 자,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은 계산 작업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산 작업 시트를 열어주시고요. 짠! 네, 2016 버전의 엑셀 문서로 바꿨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걸로 설명해야지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하기 때문에 2016 버전을 켰습니다. 계산 작업만 제가 2016 버전으로 합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표 1에서 거주지 A3, A11, A3, A11에서 농촌인 청소년들의 몸무게의 평균을 A12셀에 계산하시오. 총점 평균은 소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시에는 56.78에서 56.8, 그러니까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 나타나는 얘기네요. 자, 라운드와 디에버리지 함수 사용. 자, 라운드 함수는 뭐예요? 먼저 디에버리지 함수부터 함수 분석 들어가 볼까요? 자, D가 들어가는 함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라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자는 D에버리지, 다 D에버리지, D썸, D카운트, D카운터, D맥스, D민 다 똑같습니다. 이 D에버리지. 자, 맨 앞에 인수는 뭐가 들어가요? 전체 데이터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열 번호. 자, 우리 여기 열 번호가 들어가기도 하고 또는 열 제목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뭐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없어요. 심표가 마지막에는 뭐가 들어가요? 조건이 들어갑니다. 조건.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전체 데이터에서 조건에 만족하는 이 열 번호의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열 번호의 평균. 알겠죠? 자, 그럼 여기 문제에서 보시면 표 1은 뭐가 돼요? 표 1은 전체 제목을 포함한 전체 데이터가 됩니다. 그다음에 거주지가 농촌. 요건 뭐가 될까요? 요건 조건이 되겠죠. 조건. 그럼 무엇의 평균을 구하래요? 몸무게의 평균을 구하래요. 그럼 이 몸무게는 뭐가 돼요? 몸무게. 자, 몸무게는 열 번호가 되겠죠. 열 번호. 이 몸무게의 평균, 열 번호의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열 번호 또는 열 제목. 그쵸?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라운드 함수. 라운드 함수 분석해 보겠습니다. 는 라운드 함수에는 인수가 뭐가 들어가요? 숫자 쉼표 K예요. 보나마나 이 D에버리지가 숫자에 해당하겠죠? D에버리지 나온 숫자를 K 자릿수만큼 나타내란 뜻이에요. 자, K가 1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K가 1이면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 나타나요. K가 2면 소수 두 번째 자리까지 나타나고 K가 3이면 소수 세 번째 자리까지 나타나고 이 숫자가 소수 세 번째 자리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K가 0이면 정수로 나타나고 마이너스 1이면 1의 자리가 제로가 되고 마이너스 2면 10의 자리가 제로가 되고 마이너스 3이면 100의 자리가 제로가 됩니다. 이게 뭔 얘기예요? 자는 라운드 쓰고 가로 열고 1827.1827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쉼표 1. 그럼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은 요 K가 1이면 값은 1827.2가 나와요. 8이 5보다 크니까 반올림해서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 나타납니다. 그럼 0이면 뭐가 나타날까요? 1827이 되겠죠. 그쵸? 1827. 그러면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면 1830이 됩니다. 1830. 그 마이너스 2면 뭐가 될까요? 1800이 되겠죠. 0이 두 번 나타납니다. 마이너스 2가 되면. 마이너스 3이 되면 어떻게 돼요? 2000이 되겠죠. 자, 이렇게 나타납니다. 지금 여기서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 나타내야 되니까 요 K가 1이 돼야 돼요. 1이. 그렇죠? 자, 그럼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는 먼저 D에버리지를 이용해서 라운드 함수의 숫자에 해당하는 값을 찾아보겠습니다. 자는 D에버리지
왜 제가 대문자로 쓰냐면 여러분 좀 더 크게 보라고 그러는 겁니다. 디에버리지 대소문자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로 열고 자 전체 데이터를 드래그 해주시고 그쵸? 전체 데이터를 드래그 해주시고 제목을 포함한 전체 데이터 드래그하고 쉼표 그 다음에 뭐예요? 뭐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몸무게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몸무게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제목을 열 제목을 이렇게 찍어주셔도 되고 또는 열 제목 말고 자 숫자 써도 돼요. 열 번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내가 선택한 그 범위 안에서 전체 데이터 안에서 여섯 번째 열에 있는 값의 평균을 구해줘라 이런 뜻이에요. 쉼표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거주지가 농촌인 거예요. 그렇죠? 반드시 제목하고 함께 블록을 씌워주셔야 돼요. 자, 그럼 거주지가 도시면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여기 다시 여기 어디 쓰라고 알려줘요. 알겠죠? 그럼 거기다 쓰시면 돼요. 조건을. 자, 가로 닫고 그러면은 지금 거주지가 농촌인 거에 대한 몸무게의 평균이 나옵니다. 엔터. 그럼 우리 이거는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 나타내줘야 돼요. 그쵸? 그럼 클릭하고 디에버리지는 라운드 함수 입장에서 그냥 숫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숫자를 그냥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 나타내주면 되겠죠? 자, 디에버리지 앞에다 클릭하고 라운드. 여기 여러분 수식 입력수를 봐주세요. 라운드 가로 열고 쉼표 이 디에버리지도 나온 숫자를 쉼표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 나타내줘라 이런 뜻의 1 쓰면은요 가로 닫고 엔터 54.7 나오네요. 그쵸? 네 좋습니다. 자,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자, 여러분 잘 모르시겠으면 꼭 질문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또 가끔 바빠서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최대한 여러분들이 올려주는 질문을 꼭 답을 달아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시면 구독도 해주시고 또 댓글도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표 2. 표 2에서 고객 코드 H3과 H12의 오른쪽 첫 문자가 1이면 오른쪽에 첫 문자예요. 그렇죠? 첫 문자가 1이면 최우수 고객 2면 우수 고객 그 외에는 기타 고객을 고객 등급에 표시하시오. choose if error write 함수 사용하래요. 자, 그럼 choose 함수는 뭐예요? choose 함수는 자, choose 함수는 choose 가로 열고 K. 여러분 이 K 값에 의해서 뒤에 값들이 결정되는 거예요. 쉼표 문자 1 문자 2 문자 3 뭐 이렇게 나가요. 그리고 쭉 나가는데 자 K가 1이면 문자 1이 나와요. K가 1이면 K가 2면 문자 2가 나오고 K가 3이면 문자 3이 나와요. 자,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자, 여기 보겠습니다. 는 choose 이 쓰고 금 은 동 이거 다 쉼표로 구분되어 있어. 그럼 값이 뭐가 나와요? 은이 나오겠죠. 은 K 값에 의해서 뒤에 값들이 결정되니까 그렇죠?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if error 함수 분석해 보겠습니다. if error는 값이 있고 쉼표 5, 6 값이 있습니다. 5, 6 값.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1순위로 값을 먼저 나타내주고 혹시 값에서 오류가 나오면 뒤에 있는 오류 값을 나타내줘라 이런 뜻이에요. 선생님 도통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는 if error 가로 열고 3 곱하기 4 쉼표 4 곱하기 5예요. 그럼 값이 뭐가 나와요? 12가 나와요. 앞에 값이 계산이 되니까 12가 나오는 거예요. 앞에 값이. 그럼 혹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는 if error 3 나누기 0 쉼표 4 곱하기 5 하면 뭐가 나올까요? 이건 20이 나옵니다. 20. 왜요? 모든 수는 0으로 나눌 수가 없어요. 알겠죠? 오류가 뜹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값이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이 오류 값이 나타납니다. 1순위 앞에 있는 값 해주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값이 첫 번째 인수값이 오류가 나타나면 두 번째 인수값을 나타내주는 겁니다. 자, 이게 if error예요. 그 다음 write 함수. 자, 여러분 write 함수는
자, 이거 좀 지우고 갈게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크게 이번에 상시 문제는 뭐 기존에 있던 기출 문제에서 바뀌어 나온 거는 거의 없어요. 다 거기 안에서 다 나왔어요. 자, 라이트 함수는 라이트 문자 쉼표 k예요. 문자를 오른쪽에서부터 시작해서 k번째만큼 추출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는 라이트 가로 열고 기풍쌤 쉼표 이하면 뭐가 돼요? 오른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니까 풍쌤이 나오잖아요. 풍쌤. 그죠? 오른쪽에서 이거 값이 뭐예요? 풍쌤이에요. 풍쌤. 왜 오른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추출해 주는 거니까? 레프트는 뭐예요? 레프트. 문자 쉼표 K예요. 문자를 왼쪽에서부터 시작해서 K번째까지 추출해 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와요? 아니 레프트죠? 기풍쌤 썼어요. 쉼표 이하면 뭐가 나와요? 왼쪽에서부터 두 글자를 추출하니까 기풍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오른쪽에서 먼저 오른쪽에 한 글자를 한번 추출해 볼까요? 고개 코드에서 는 라이트 가로 열고 고개 코드 찍고 쉼표 2라면 오른쪽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글자만 추출해 주겠죠? 엔터. 1이 나오네요. 자동 채우기 해볼까요? 내리게 숫자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1이면은 최우수, 2면 우수고객, 나머지는 다 기타 고객이래요. 그러면 더블 클릭해서 자, 이 라이트 함수가 추저 함수 입장에서 봤을 땐 K에 해당해요. 이 라이트 함수에 의해서 뒤에 값들이 결정이 돼요. 왜요? 이 라이트 함수에서 나온 값이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고객 코드에서 오른쪽에 한 글자를 추출한 값에 의해서 최우수 고객, 우수 고객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추주 가로 열고 자, 이게 1이면 뭐라고요? 최우수 고객 2면 즉 라이트에서 오른쪽에 한 글자 추출한 값이 2면 우수 고객 그렇죠. 가로 닫고 그러면 오른쪽에 한 글자가 1이거나 2인 것만 나와요. 3이면 오류가 떠요. 왜냐면 여기는 지금 1과 2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엔터 자동 채우기 해볼까요? 네, 그렇죠. 3과 4, 3, 4, 5, 6, 7 나머지는 다 기타 고객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류가 떴을 때는 자, 여기다 앞에다 if error 해주면 돼요. 하고 가로 열고 if error 하고 가로 열고 즉 추주 함수를 통해서 먼저 값을 찾아주고 혹시 추주 함수를 통해서 값을 못 찾아서 오류가 뜨면 그때는 쉼표 기타 고객으로 나머지 4, 3, 4, 5, 6, 7 다 기타 고객으로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쌍따옴표 하고 가로 닫고 엔터 네, 자동 채우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해 가시나요? 네. 자, 다음 문제 풀겠습니다. 3번 표 3에서 도착 시간과 출발 시간의 차이가 그렇죠. 도착 시간 C16과 C25에서과 출발 시간 B16과 B25의 차이가 3시간이면 3시간 이상이면 장거리 차이가 3시간 이상이면 장거리 3시간 미만이면 단거리로 구분 영역에 표시하시오. 3시간 이상이면입니다. 여기 여러분 3시간 이상이면 이거 빠졌어요. 이상이면 네, 그 P 만드느라고 빠졌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시간 if 함수 볼까요? 자, 는 if는 뭐예요? 는 if는 조건 쉼표 참 쉼표 거짓이에요. 그렇죠? 자, 문제 보니까 도착 시간과 출발 시간의 차이가 3시간 이상이면 이게 뭐예요? 이게 뭐죠? 이게 조건이겠죠. 조건. 장거리는 뭐예요? 이건 참값이에요.
단거리는 뭐 이건 거짓값입니다. 거짓값.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 hour는 뭐야? hour는 는 hour 가로 열고 시간. 이 가로 안에 시간이 들어가는데 이 시간에서 뭐만 시만 추출해 주는 거예요. 시만 걸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는 hour 12시 30분. 그럼 얘는 뭐가 돼요? 12만 나오겠죠. 는 minutes 12시 30분 하면 뭐가 돼요? 이건 30이 나오겠죠. minutes는 그죠? 세컨드는 초만 추출해주고 hour는 시만 추출해줍니다. minutes는 분만 추출해주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클릭하고는 if 만약 가로 열고 도착시간과 출발시간 도착시간 빼기 출발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크거나 같다 3 이상이면 쉼표. 자, 이거는 장거리 네. 쉼표. 그렇지 않은 뭐라는 얘기예요? 단거리. 가로 닫고 됐나요? 엔터. 자, 여기는 뭐 3시간 미만이니까 그쵸? 서울. 춘천하고 서울하고 얼마나 가까운데요? 네. 청량리까지 40분, 50분 이렇게밖에 안 걸립니다. 자, 자동 채우기. 그런데도 지금 3년째. 왜 다 단거리가 나왔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금 딴 생각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자, 다시 하겠습니다. 는 if 가로 열고 hour다 그쵸? hour 가로 열고 도착 시간에서 시만 추출한 값과 자 hour 가로 열고 출발 시간에서 시만 추출한 값을 빼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시간끼리 빼지는 거예요. 그쵸? 아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3 이상이면 3시간 이상이면 크거나 같다 3시간 이상이면 이제 다시 할 수 없어요. 너무 멀리 왔기 때문에 지금 한 5, 6번째 지금 다시 하고 있습니다. 장거리 그렇지 않으면 단거리입니다. 받았고 엔터. 여긴 단거리네요. 그쵸? 자, 다음 자동 채우기. 여기 좀 먼 데는 그쵸? 대전 이런 데는 부산 이런 데는 좀 멀으니까 장거리예요. 여기 동해 이런 데는 다 가까워요. 성남도 가까워요. 여기서 포항 이런 데는 목포 이런 데 너무 멀어요. 평창. 네, 제 고향입니다. 평창군 봉평면. 네, 됐나요? 네. 이해 가시죠? 네. 즉 시간에서 도착 시간의 시간에서 출발 시간의 시간을 뺀 값이 3보다 크거나 같으면 장거리고 그렇지 않으면 단거리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4번. 표 4에서 적립 포인트가 600 이상 700 미만인 고객 수를 제25셀에 계산하시오. 제25셀에 계산하래요. 자, 적립 포인트가 600 이상 700 미만인 고객 수. 고객 수 뒤에 명을 표시하시오 했습니다. 일단 앰퍼샌드 연산서 사용해야 돼요. 에버리지 if즈. 자, 고객 수니까 뭐겠어요? 카운트 if 주겠죠. 자, 600 이상이라는 조건이 하나 있는 것과 700 미만이라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건 조건이 2개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에버리지 if즈, sum if즈. 한번 그래도 함수 분석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에버리지 if즈 s가 들어갔다는 건 복수에 2개 이상일 때 씁니다. 는 에버리지 if즈. 자, 글씨 못 써도 이해해 주세요. 자, 여기는 평균 범위가 들어가요. 맨 앞에. 평균 범위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쉼표 뭐 범위 1에서 쉼표 조건 1을 만족하고 쉼표 범위 2에서 쉼표 조건 1을 만족하는 평균 범위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평균 범위의 평균을 나타내 줍니다. 자, 됐나요? 자, sum if는 뭐예요? sum if는 sum if즈도 마찬가지. 이게 그냥 바로 합계 범위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냥. 자, 범위 1에서 자, 그냥 이하 동문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똑같이 들어가요. 똑같이. 어떤 함수로 쓰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count ifs는 뭘까요? 그러면 count ifs는 범위 1에서 쉼표 조건 1을 만족하고 쉼표 범위 2에서 쉼표 조건 2를 만족하는 개수를 구할 때 사용합니다. 자, 여기다가 뭐 문자를 넣는다 그러면 이렇게 앰퍼샌드 하고서 어떤 문자를 넣으면 되겠죠. 여기 명이면 명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자, 앰퍼샌드가 뭐라 그랬어요? 앰퍼샌드는 자, 식과 식을 이어줄 때도 쓰고 식과 문자를 이어줄 때도 쓰고 문자와 문자를 이어줄 때도 이렇게 앰퍼샌드를 사용합니다. 자, 한번 그럼 여기서는 count ifs의 왜 개수를 세주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럼 여기서 뭐가 돼요? 정리 포인트는 범위 1, 범위 2가 다 여기 포함돼. 왜? 여기는 뭐예요? 그러면 조건 1, 600 이상은 700 미만은 조건 2가 돼요. 자, 조건 2. 아이고. 보겠습니다. 클릭하고는 자, count ifs 가로 열고 정리 포인트 이 범위에서 쉼표 600 이상 그쵸? 쌍따옴표 크거나 같다 600 이상 쌍따옴표 해주고 쉼표는 고정된 값이라서 여러분 쌍따옴표를 해주는 거예요. 쉼표 또 정리 포인트 또 드래그 해줘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뭐죠? 쉼표 쌍따옴표 700 미만 작다 700 쌍따옴표 해주시고 저기 범위 1 쉼표 조건 1 쉼표 범위 쉼표 조건 이건 AND로 이루어진 겁니다. 자,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앰퍼샌드 하고 연산자 명 써줘 앰퍼샌드 연산자 뒤에 문자 명을 써주시면 됩니다. 명 이렇게 써줬나요? 엔터. 3명이네요. 3명 만나면 볼까요? 요거 하나 있고 둘 있고 그쵸? 셋 있다 그쵸? 600 이상인데 700 미만이니까 안 되는구나. 700은 이렇게 3개 있다 그쵸? 자, 다음 여기 표 5인데 이거 잘못했다 그쵸? 여기 표 5입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표 5에서 사원 코드 A 조금 화면을 작게 해야겠다. 자, 여기 있다 그쵸? 자, 표 5에서 사원 코드 A29, A39 A29에서 A39와 부서명 분류표의 C41, E42를 이용하여 부서명을 표시하시오. 부서명 분류표의 의미 사원 코드의 두 번째 문자 K이면 영업, L이면 기획, U면 홍보. 이건 여러분 이러면 거의 다 H룩업이에요. H룩업 알겠죠? 계산된 합과 뒤에 부를 포함하여 표시에는 영업부 H룩업 함수와 미드 함수와 앰퍼샌드 연산자 사용하래요. 자, H룩업 여러분 H룩업 V룩업은 반드시 아셔야 돼요.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는 H룩업 어떤 기준 셀이 있으면 이 기준 셀에 참조되는 값을 참조 범위에서 찾아주는 거예요. 쉼표 몇 번째 행에 있는지 행번호에서 찾아줍니다. 쉼표 0. 0은 정확한 값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0은 정확한 값, 1은 유사한 값이에요. 유사한 값. 자, 여기 기준 셀이 문자일 때는 거의 100% 정확한 값 0을 씁니다. 여기 지금 KLU라는 문자가 나왔으니까 그렇죠? 정확한 값 0을 써야겠죠? 자, 보나마나 여러분 H룩업의 요 기준 셀에만 함수가 들어가요. 다른 데 함수 들어가는 문제 안 나와요. 그럼 이 기준 셀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미드라는 함수가 들어가겠죠, 여기에. 그렇죠? 자, 미드는 뭐예요? 미드는 어떤 문자가 있으면 그 문자를 시작 위치에서 K번째까지 추출해 줍니다.
시작 위치에서 K번째까지.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보면은 미드 가로 열고 친절한 기풍씨 기풍쌤으로 할까요? 쉼표 그리고 쉼표 이한 뭐가 나와요? 기풍이라고 나오겠죠. 기풍 왜요? 네 번째서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 하나 둘 서이 너희 네 번째서부터 시작해서 하나 두 글자니까 기풍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중간에서부터 글씨를 추출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한 글자만 추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볼까요? 는 미드 가로 열고 자, 상황 코드 찍고 쉼표 두 번째 한 글자를 추출하면 K 나오겠네요. 그렇죠? 두 번째서부터 시작해서 쉼표 한 글자를 추출해라 이런 뜻이에요. 가로 닫고 엔터 K가 추출됐네요. 자, KKK, LLL, UU 이렇게 추출됐네요. 그럼 이건 이제 기준 셀이 되는 거예요. 이 기준 셀에 참조되는 요건 뭐, 요 부분은 뭐가 돼요? 자, 이 부분은 참조 범위가 되는 거예요. 이 참조 범위에서 우리가 찾는 값은 첫 번째 행, 두 번째 상황 코드는 첫 번째 행이고 부서명은 두 번째 행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두 번째 행에 있는 값을 찾아줘야 돼요. 그 행번호가 2가 되겠죠?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이건 기준 셀이고. 자, 미드 함수 앞에 h룩업이라고 쓰고 가로 열고 쉼표 그 다음에 참조 범위 드래그 해주고 F4. 자, 여기 미드 함수로 나온 값은 기준 셀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 기준 셀에 참조되는 값을 이 참조 범위에서 찾습니다. 쉼표 몇 번째? 자, 두 번째 행에 있어요. 그렇죠? 2 쉼표 0. 왜? 앞에 있는 기준 셀이 문자이면 100% 0입니다. 가로 닫고 엔터. 네, 자동 채우기.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문제 보니까 뒤에 부라고 붙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앰퍼샌드 연산자를 이용해서. 그럼 여기 더블 클릭하고 맨 뒤에 앰퍼샌드 쓰고 이 h룩업이라는 식에서 나온 값과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문자 부를 붙일 때는 앰퍼샌드를 꼭 써주셔야 돼요. 부 쌍따옴표 엔터 자동 채우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이제 다 아셔요. 그쵸? 자, 이제 분석 작업 넘어가겠습니다. 데이터표에 관한 문제네요. 한번 볼까요? 분석 작업 1시트에 대하여 다음의 지사항을 처리하시오. 판매량 B3과 판매단가 B4를 기초로 영업이익을 계산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데이터 탭에 데이터 가상 분석 이거 잘못 썼다. 데이터 탭의 가상 분석 그룹인데 그쵸? 데이터 탭의 가상 분석 그룹의 데이터표 기능을 이용하여 판매량과 판매 단가의 변동에 따른 영업이익의 즉 판매량과 판매 단가에 따른 영업이익의 변화를 F6 J15 셀에 계산하시오 했네요. 이거 쉬워요. 자, 한번 볼까요? 자, 데이터표는 요 행과 열이 만나는 지점에다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을 연동시켜 주셔야 돼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뭐예요? 지금 영업이익이잖아요. 즉 판매량의 변화 과정과 판매 단가의 변화 과정을 통해서 영업이익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영업이익을 연동시켜 주겠습니다. 는 쓰고 B12셀을 클릭하고 엔터 쳐주세요. 엔터 연동시킨 다음에 자, 전체 드래그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자, 여러분 여기서 이 판매량은 뭐예요? 이 판매량. 이걸 뭐라고 우리가 부르냐면 제목행이라 그래요. 제목행. 이건 뭐라고 불러요? 이건 왼쪽 열이라 그래요. 알겠죠?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블록을 이렇게 씌웠나요? 자, 항상 이렇게 제목행과 왼쪽 열 다 포함해서 블록을 씌워 주셔야 돼요. 어디로 들어가요? 자, 데이터 탭에
데이터 도구 그룹에 여러분 가상 분석이 있습니다. 가상 분석에서 데이터 표 들어가시면 돼요. 데이터 표 들어갔나요? 행 입력 셀은 뭐로 해요? 자, 여기 판매량이 제목행이니까 행 입력 셀 판매량 옆에 요 판매량을 보고 판매량 옆에 있는 값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B3셀을. 열 입력 셀은 판매 단가. 이 왼쪽 열을 보고 열 입력 셀에는 판매 단가 B4셀을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판매량의 변화 과정과 판매 단가의 변화 과정을 통해서 영업이익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짠! 네, 이제 2010 버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분석 작업 2 넘어가겠습니다. 자, 분석 작업 2 시트에 대하여 다음의 지사항을 처리하시오. 재고 부담률 계산 시나리오. 여기 시나리오인데 신리오라고 썼네. 시나리오 표에서 생산량과 판매량이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 재고 부담률 B11의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 자, 네. 즉 이게 뭐냐면은 생산량과 판매량이 변할 때 요 생산량과 판매량이 이거 좀 크게 하고 할까요? 요 생산량과 판매량이 변할 때 재고 부담률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이럴 때는 여러분 값이 변하는 부분을 반드시 선택해 주고 시작하셔야 돼요. 제가 뭔 얘기인지 차차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보겠습니다. 자, 셀 이름 정의 B3셀 생산량. 그럼 B3셀을 선택하시고 여기 이름 상자에다가 생산량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생산량 엔터. 그 다음에 B4셀은 판매량 B4셀 선택하고 판매량 엔터 이렇게 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B11셀은 재고 부담률 B11셀 선택하시고 자, 여기 재고 이름 상자에다가 재고 부담률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엔터. 네. 그 다음 자, 시나리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뭐가 생산량과 지금 판매량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 바뀌는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 해주고 시작하셔야 돼요. 생산량, 판매량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고 값이 바뀌는 부분을 꼭 드래그 해주시고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데이터 탭에 보시면 데이터 도구 그룹의 가상 분석이 있어요. 여기서 시나리오 관리자 들어가셔야 돼요. 변동 시나리오는 시나리오 관리자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추가 눌러주시면 돼요. 추가. 자, 시나리오 이름이 뭐예요? 첫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생산 판매 변화 1. 그러면 생산 판매 변화 1. 확인. 얼마 해줘야 돼요? 생산량 4,000 탭키 눌리고 판매량은 탭키 누르고 판매량은 3,000. 이 상태에서 확인한 다음에 추가하셔도 되고 바로 추가하셔도 돼요. 저는 그냥 바로 추가하겠습니다. 생산 판매 변화 2. 그죠? 시나리오 이름은 생산 판매 변화 2. 그죠? 확인. 5,000, 4,000, 5,000 탭키 누르고 4,000 확인. 또 추가할까요? 추가. 자, 생산 판매 변화 3. 확인. 6,000, 5,000 6,000 탭키 누르고 5,000 됐나요? 자, 확인. 그 다음에 반드시 요약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값이 생산량과 판매량이 변했을 때 재고 부담률, 지금 문제 보니까 재고 부담률을 어떻게 변하는지 보냐 이건 뜻이에요. 그렇죠? 그럼 요약 누르시고 요약 눌러서 재고 부담률을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확인. 그러면 생산량과 판매량이 증가할 때마다 재고 부담률이 점점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나리오 요약 시트가 만들어져야지 정답입니다. 다음 매크로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매크로는 일련의 반복적인 작업을 쉽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작업 과정을 기록해 놓는 겁니다. 자, 문제 볼까요? 자, D4, D13 영역의 수출 비율을 계산하는 매크로를 생성하고 매크로 이름을 수출 비율로 지정하시오. 그러면 수출 비율은 수출량 나누기 생산량이래요. 그럼 이무이 셀을 선택하고 개발 도구 들어가서 코드 그룹에서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은 수출 비율, 그 다음에 확인. 자, 클릭하고 는 수출량 나누기 생산량 클릭하고 엔터. 자, 자동 채우기 하면 되겠습니다. 자동 채우기 해주시고, 자, 블록을 해제하기 위해서 밑에 셀을 저는 이렇게 선택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화면도 움직이면 안 되지 않은 화면이 작아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화면을 막 움직이시거나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확대하거나 축소하셔도 안 되고 다 매크로에 기록이 됩니다. 자, 기록 중지. 작업을 다 했으면 기록 중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 단추 만들면 돼요. 자, 한번 볼까요? 개발 도구 삽입 양식 컨트롤의 단추로, 단추가 여기 와 있나? 동일 시트 F3G5. 자, 그러면 F3G5 어디로 들어가면 될까요? 개발 도구의 컨트롤 그룹에 삽입에 보시면 여기 양식 컨트롤의 단추가 있어요. 단추를 클릭하고 Alt키 눌러서 F3G5 여기까지 드래그 해주시면 되네요.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단추를 드래그 하면은 매크로 지형 대화 상자가 바로 뜹니다. 그러면 수출 비율, 우리가 방금 만든 수출 비율 매크로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 자, 이름을 뭐로 바꾸래요? 이름은 수출, 텍스트를 수출 비율로 입력한 후 단추를 클릭할 때 수출 비율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하시오 했네. 텍스트를 수출 비율로 하시면 되겠다. 그쵸? 수출 비율 클릭하시고, 자, 한번 지워볼까요? 딜리트. 그리고 한번 클릭. 자, 이렇게, 이거 화면까지 움직였다면 화면까지 저장돼 버렸네. 자, 여러분들은 그렇게 화면 움직이고 이러면 안 되십니다. 알겠죠? 저는 여러분한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화면 좀 작게 해서 해야겠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A3, D3 영역의 채우기색, 표준색, 파랑을 적용하는 매크로를 생성하고 매크로 이름을 서식으로 지정하시오. 자, 그러면 A3, D3 영역의 채우기색, 표준색, 파랑을 적용하래요. 그러면 이무이셀 선택하신 다음에 개발 도구 들어가서 코드 그룹에서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을 뭐로 해요? 서식. 자, 서식. 확인. 자, A3, D3, A3에서 D3을 선택하시고 표준색 파랑. 자, 그러면 홈 탭에서 채우기 색을 표준색 파랑, 이게 표준색 파랑의 채우기 색, 그쵸? 클릭. 글씨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네. 그 다음에 블록 해제하기 위해서 바로 옆에 있는 셀을 선택해 주시고 개발 도구 들어가서 기록 중지하면 됩니다. 자, 할 거 다 했으면 반드시 기록 중지해 주시면 됩니다. 자, 도형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동일 시트의 F7 지구 영역에 생성하고 텍스트를 서식으로 입력한 후 도형을 클릭할 때 서식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하시오. 자, 삽입 탭에 보시면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도형이 있어요. 사각형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이거 두 번째 사각형이 바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입니다. 선택해 주시고 어디 들어가야 돼요? F7 지구 Alt키 눌러서 F7 지구 왜 Alt키 눌러요? 셀에 쏙쏙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이름을 뭐로 하라고요? 서식. 그 다음에 여러분 도형은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안 뜨기 때문에 반드시 도형을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매크로 지정 선택해 주시고 서식, 우리가 방금 만든 서식 매크로를 반드시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확인. 네, 다 됐어요.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 볼까요? 네, 제대로 됐네요. 자, 다음 차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여러분 만들거나 움직이거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품이 정수기인 자료의 지역별 전반기, 후반기 평균만 차트에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변경하시오. 그러면 정수기인 것만 하라 그랬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 차트를 이렇게 선택하시면 여기 파란색 보이네. 파란색 선이 보이나요? 이 파란색 선을 딱 잡고 정수기인 데까지만 딱 그려주셔도 돼요. 그럼 정수기만 나와요. 네. 자, 컨트롤 Z 하겠습니다. 이거를 야매라 그래요. 그쵸? 이렇게 요거 파란색 부분만 보고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바로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해도 절대로 시험에 틀린 건 아닙니다. 알겠죠? 자, 요건 사실은 정석은 아니에요. 그러면 정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선택하시고 차트를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데이터 선택 들어갑니다. 데이터 선택 들어갔나요? 그 다음에 행렬 전환을 해요. 행렬 전환한 다음에 자, 맨 밑에서부터 지워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그쵸? 강동까지 4개 지워주면 돼요. 그럼 강서 클릭하고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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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까지 제거해줘. 제거. 그러면 확인 누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이고. 다시 데이터 선택 들어가서 행렬 전환 확인 누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똑같아요. 그쵸? 행렬 전환 해줘야 돼요. 됐죠? 그런데 자 이렇게 해도 되고 자 컨트롤 Z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도 돼요? 여기서 해도 돼요. 여기서 바로 어떻게? 자 여기 보시면 디자인 탭에 들어가시면 차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차트 도구가 뜨면 여기 디자인 탭이 있어요. 여기서 행렬 전환 하셔도 돼요. 행렬 전환 누른 다음에 아이고 자 이렇게 해고 시작해야죠. 그쵸? 자 여기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자 디자인 탭에 데이터 그룹에 보면 행렬 전환해서 행렬 전환 한 다음에 이제 지워줘야 돼요. 이거 어떻게 지워주죠? 자 강서 요 세 개네. 그쵸? 요새 이렇게 차트를 선택하고 딜리트 키 누르는 거예요. 강서 강북 요 차트 요 모습 보이죠? 딜리트. 자 이것도 약간 야매해요. 강남 요거 클릭해서 딜리트. 그쵸? 강동 클릭해서 이거 딜리트. 또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행렬 전환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시 디자인 탭에서 행렬 전환 이렇게 해서 나타내면 돼요. 자,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제일 맞는 게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데이터 선택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행렬 전환한 다음에 삭제해주고 다시 행렬 전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아요. 알겠죠? 자, 아니면 뭐 여러분들 이거 하셔도 돼요. 뭐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여러분 알겠죠? 3개 중에 다 정답입니다. 자, 다음 데이터 범위를 수정했어요. 그 다음 각 계열의 선 스타일을 완만한 선 표식은 동그라미로 지정하시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차트를 선택하시고 아이고 하나만 자 데이터 계열 서식 들어가면 여러분 여기 표식 옵션이 있어요. 표식 옵션 자 이거 뭐 다 바꿔줘야죠. 뭐 동그라미로 그쵸? 이렇게 동그라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차트를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어디로요? 데이터 계열 서식 들어가서 그 다음에 표식 옵션 들어간 다음에 기본 제공 선택하고 동그라미로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또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데이터 계열 서식 들어가서 표식 옵션 어디 있네 이거는 그쵸? 동그라미 이거 안 했구나 이거 그쵸? 자 전반기 안 했네요. 데이터 계열 서식 들어가서 표식 옵션 기본 제공 동그라미 닫기 그쵸? 자 차트 영역 서식 들어가서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차트를 선택하시고 그냥 여기 차트 안에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차트 영역 서식 들어가면 테두리 스타일이 있어요. 테두리 스타일 아니구나 이 둥근 모습 죄송합니다. 이 차트가 아니네. 죄송합니다. 완만한 선도 미리미리 할걸 한 번씩 했네. 이거는 비효율적이에요. 이런 거는 여러분 차트를 선택하고 전반기 차트를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데이터 계열 서식 들어갔어요.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이 표식 옵션을 바꾼 다음에 바로 어디로 들어가면 선 스타일로 꼭 들어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완만한 선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차트가 이렇게 이 데이터 계열 서식 이거 왜 없어졌냐? 갑자기
자, 여기 보시면 선 스타일이 이 데이터 계열 서식 대화 상자가 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또 선택하셔도 돼요. 이렇게 다른 차트를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선 스타일 완만한 선. 굳이 이거를 껐다가 킬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또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또 완만한 선. 선 스타일 클릭하고 완만한 선. 그러면 이렇게 계속 데이터 계열 서식 대화 상자를 띄워놓고 작업을 하셔도 돼요. 알겠죠? 닫기. 다음. 세로 축의 최소값을 1000, 최대값을 4000, 주 단위를 1000으로 하시오. 그러면 더블 클릭하고, 그죠? 더블 클릭하고, 세로 축을 더블 클릭하고, 축 옵션을 바꿀 때는 고정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정. 알겠죠? 고정. 자, 최소값 얼마라고요? 1000, 1, 10, 100, 1000. 그 다음에 최대값 4000. 4000 돼 있네요. 그래도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주 단위 1000, 주 단위 1000. 1, 10, 100, 1000. 이렇게 닫기. 됐다, 그쵸? 그 다음 범례는 굴림체 크기 12 위쪽으로 지정하시고, 여러분 이게 범례예요. 이걸 범례라 그래요. 범례. 자, 범례를 클릭하고 홈 탭에 보시면 글꼴 그룹에서 글씨체를 뭐라 하라고? 굴림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글씨체가 굴림체입니다. 하고 맑은 고딕 제일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탭키 눌러서 12. 그 다음에 위쪽. 자, 위쪽은 어디로 해야 돼요? 자,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에 보시면 데이터 레이블이 아니라 범례잖아요. 범례. 그쵸? 이게 범례. 자, 범례 클릭하시고 위쪽에 범례 표시하면 됩니다. 자, 어디서 위쪽에 범례 표시 여기 있네요. 그쵸?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 차트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차트 영역 서식 들어간 다음에 테두리 스타일을 둥근 모서리로 하면 됩니다. 둥근 모서리 선택해 주시면 닫기 눌러 주시면 됩니다. 됐네요. 그죠? 둥근 모서리 됐네요. 자, 그림하고 똑같이 됐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똑같네요. 자, 여러분 제가 문제를 좀 수정하느라고 약간 오타난 것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 문제만 푸셔보셔도 돼요. 여러분 이 문제를 사실 안 푸셔도 2019년 8월 상시 문제를 안 풀고 그 전에 관연도 문제만 풀어도 충분히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왜요? 여러분 새로운 문제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기존에 있던 문제에서 그대로 뭐 이렇게 조합만 해서 나온 문제라서 여러분 뭐 크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문제 나오면 또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벅거린 거 있다면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네, 끝까지 또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